이재명과 문재인이 다르네? 친문과 친명이 다르네?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도 보수층들이. 특히 이현주, 정청래를 면전에서 들이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친명은 친문하고 완전히 다른 거구나. 이걸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 친문하고 완전히 선을 그어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면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더 올라가게 될 거고 지방선거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진짜 핵폭탄급 네거티브 이슈가 터졌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6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47%가 나왔는데 역시 민주당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고 지지율이 나왔어요. 뭐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율이 나왔죠. TK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이 나왔고요. 더 놀라운 건 중도층에서 무려 75%. 이게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 75%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중도층에서 75%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 조사보다 1%가 올라갔어요. 1%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4%를 기록을 했고요. 경제 민생이 가장 잘한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외교 10%? 요 경제 민생이 사실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가 대통령이 경제를 잘한다, 민생을 잘 챙긴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뭐 서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먹고 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불만이 있는 부분이 이제 경제 민생 쪽에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경제 민생을 가장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까지 이제 경제 민생 영역으로 보면은 경제 민생을 잘한다라고 꼽은 유권자들이 30%에 지금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요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론조사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보세요. 합당 무산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달에 이제 합당 사태 때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2주 정도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영향을 받다가 딱 보시면은 그 시점이 절묘하게도 합당이 무산된 시점이에요. 합당이 무산된 시점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이 무산된 것이 오히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결과예요. 중도 보수층, 뉴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더 유입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더 돌아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만약에 조국당하고 합당이 성사가 됐다라면은 저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뭐 저는 이현주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현주 의원이 친문들하고 확실히 선을 그음으로써 그리고 민주당에 이제 내전이 터졌잖아요. 어쨌건 합당 무산 이후에 지금까지 내전 상태예요. 그 내전의 과정에서 김어준이 뻘짓한 거고 그리고 그 합당 무산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이게 이제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누차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친문과 결별을 해야 친문하고 선을 그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 유권자들이 친문 세력들한테 20년 동안 사실은 기대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꿔줄 것이다. 친문 386한테 그런 기대를 했잖아.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컸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한민국 바꾸겠구나. 노무현 대통령과 친문 386들이 대한민국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거 더 나쁜 결과로 이어졌어.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문재인한테 다시 기회를 준 거잖아요. 친문 386들한테 그때는 니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개혁에 좀 실패를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이제 맡겼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2030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그 친구들 다 세월호 세대고 촛불 세대예요. 지금 2030 친구들이 세월호 그 단원고 학생들의 친구들이고 선배들이고 후배들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촛불혁명 1차 촛불혁명이죠.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이 친구들이 10대 20대였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단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친문 세력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끝났다라고 봐요. 특히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이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문재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배신감, 반감이 극도로 커져 있어. 이거를 친문들만 몰라요. 친문들만.
윤석열만 과연 미워할까요? 아니, 그 상식적인 사람, 그 문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상식적인 사람들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뽑아놓고 윤석열이 조국 때려잡게 놔두고 추미애 때려잡게 놔두고 결국은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문재인에 대해서 반감이 없겠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문재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선 때 49%를 득표를 했죠. 49%를 득표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우리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알죠.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알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도 어쨌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친문 진영의 지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문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과 나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실 때만 해도 민주당이 명문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오랫동안 지지한 사람들은 알죠. 저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떤 수사일 뿐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갔던 길과 이재명이 가는 길은 다른 길이 될 거다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 저관여층이나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명문정당으로 가겠다. 문재인과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시는 이 배경에 대해서 중도 보수층이나 저관여층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진 거냐면은 문재인이나 뭐 이재명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고관여층 그 유권자들은 그게 다르다라는 걸 알지만 중도층들이 볼 때는 중도 보수층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49%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다르네? 친문과 친명이 다르네?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도 보수층들이. 그러다가 친문과 친명 혹은 친청이 완전히 다른 색채의 정치 세력이구나 라는 걸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게 합당 사태인 거야. 그 전에 뭐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고 그래서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왔잖아. 이걸 보면서 조금씩 이제 느낀 거죠. 뭐가 친문하고 친명하고 다른 건가?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다른가? 라고 느끼다가 합당이 무산되고 조국하고 들이받는 걸 보면서 특히 이현주 정청래를 면전에서 들이받는 모습을 보면서 친명은 친문하고 완전히 다른 거구나. 이걸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김어준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김어준은 그래도 이재명 편인 줄 알았어. 근데 김어준도 싫어하거든. 중도층이 볼 때는. 중도 보수층들이 볼 때는 김어준 저거 무슨 교주 같고 김어준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한테는 뭐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 지지층도 제가 볼 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회수가 한 150만 나오는데 150만 조회수면 우리가 볼 때 막 크지. 150만 와 엄청 크네. 근데 150만 명이면 유권자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 유권자의 150만 명이 몇 퍼센트나 돼요. 조국당 지지율이야 딱. 여러분 그거 보시면 돼. 딱 조국당 지지율이에요. 2%. 2%인 거야. 야, 유튜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때 와 압도적인 이런 시청률과 조회수를 기록하니까 와 김어준이 엄청난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전체 유권자의 비중을 놓고 보면은 그게 조국당 지지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털레반은 결국은 털레반이 조판 거고 털레반이 문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그 2, 3%를 제외하고는 다 싫어한다는 거야. 문재인이건 조국이건 김어준이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2, 3% 빼고는. 근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백날 부흥회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물론 뭐 김어준 돈벌이 하는 데는 뭐 충분하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김어준이나 똑같은 거지. 우리가 볼 때 뭐 김어준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학자나 이만희 정도 영향력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잖아. 아니 통일교 신도 신천지 신도가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희 한학자 김어준이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겁니다. 별 영향력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과대평가를 하는 거야.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숫자가 보여주는 그 어떤 무게감 이런 것을 착시 현상을 생각을 해서 뭐 김어준 방송 나가야 내가 무슨 금배지를 달 수 있고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꼭 유튜브만을 통해서 정치를 읽는 게 아니야. 뭐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치를 읽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유튜버들 쫓아다니면서 그 쓸데없이 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자 김어준 영향력은 2% 3%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 주 내내 김어준하고 완전히 선을 긋은 거예요 지금. 그죠? 김어준하고 민주당도 선을 긋고 청와대도 선을 그어버렸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인식을 한 거예요 유권자들이. 확실히 인식을 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고 이재명과 김어준은 다르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여기가 한 팀이고 이재명 뭐 그다음에 뭐 이현주 뭐 여기가 한 팀이고 이렇게 선이 거진 거야. 그러면은 이재명은 다르네? 그럼 난 이재명 일도 잘하는데 친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지지를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민주당하고 문저털레하고 지금 민주당이 대립되는 듯한 양상이 보이고 특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 이번 지방선거의 필승 카드가 뭐냐? 지방선거 필승 카드는 문조털레 유가 입 닥치고 있으면 돼요. 문조털레 유 5명이네요. 5명 입만 막으면 돼. 이 5명을 어디 해외로 이란에 파병을 보내든지 해외로 보내든지 아니면 양산에다 가둬놓든지 해서 이 5명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입을 다무니까 입을 다물었잖아. 정청래가 지금 합당 무산된 이후로 지금 눈치 보고 뭐 김어준 그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 이런 뭐 쇼도 하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입 닥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원인이 간단하다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됐습니다. 김어준이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청와대가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김어준을 무조건 때려야 돼요. 김어준을 완전히 잡아 족쳐야 돼. 그래서 와 이재명은 친문이 아니구나.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친문하고 이제 완전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구나. 지금이야말로 갈라치기를 해야 돼. 갈라치기를. 친문과 친명을 확실히 갈라쳐가지고 이재명은 문재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잖아. 여기서 친문하고 완전히 선을 그어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더 올라가게 될 거고 지방선거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갈라쳐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 필승 전략이 뭐냐? 친문 친명의 갈라치기다. 갈라치기야말로 필승 전략이다.